네,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열어보니까 기준금리는 세 차례 연속 동결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인하 얘기가 이제 그동안 뭐 나올 거다, 언제 한다, 말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상황인데 가장 문제는 사실 금리를 높인 이유가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좀 자신감 잡았다라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드디어 이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고용하고 성장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11월 인플레이션 CPI 나온 게 3.1%, 네. 또 근원이 4.0% 나왔고 뭐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그 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고 연준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약간 우려되는 거는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뭐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도 뭐 3대 지수 다 1.34% 뛰었어요. 맞아요. 우리 시장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요동치고 있고 환율은 뭐 더 심하고 지금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점도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점도표 나왔는데 지금은 유지하되 내년에 이제 점도표를 보면은 한 중간값이 내년 말 정도에 한 4.6 뭐 네네. 그렇게 나오는 것 중간 같아요. 점수로. 예, 4.6까지 나오는데 지금이 거의 상단이 5.5니까요. 상단이 5.5니까 한 3번 그쵸. 네, 떨어뜨린다고 낮출 거다. 했는데 네. 이미 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100bp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JP 모간이나 뭐 IB들에서는 많이 나왔고 1% 내년 말까지 포인트나. 예, 시작을 내년 2분기 한 5월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25씩 해서 25bp씩 해서 한 서너 번 떨어뜨려서 그래서 한 100bp 떨어질 거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 뭐 내일 보고 모레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게 이럴 때 좀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은 네. 환호했는데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판단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요, 또 연준 성명서라든가 점도표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긴축은 끝난 끝났다.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아주 말도 못 꺼내게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끼리 네. 금리 인하도 논의됐다라는 말을 버젓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가 거의 충분히 높은 수준, 거의 마지막 최종 금리에 도달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이제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맞아요. 이 정도를 중앙은행장이 연준 의장이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힘들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1.5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0.1%포인트 낮췄어요. 아마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연준은 이제 경기가 서서히 좀 쿨다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동결도 아니라 금리 인하가 인하다. 되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 뭐 좀 이따 또 점도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몇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가 이제는 시장의 새로운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 물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팍팍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물가 아직도 뭐 위험하다 맞아요. 뭐 아직 안 했는데 잡혔다. 네. 물가도 상당히 지금 잡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좀 흘렸습니다. 그런 발언도 좀 보였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연준 성명서를 보면 이제 any tightening 할 때 그 any라는 표현 네네. 앞으로 뭐 긴축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무슨 긴축을 하는데 이번에는 any라는 걸 하나 붙어서 어떤 긴축을 고려함에 있어서라고 해서 이제 긴축에 대해서 이 타이트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절하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점까지 다 확인하고 이제 시장은 강력하게 금리 하락에 그렇죠. 이제 베팅을 베팅에 하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또 남아 있겠죠. 있죠. 이제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폭등한다든가
예상외로 고용이 지금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막 너무 좋아 버린다든가 예, 그런 상황들의 변수만 없다면 이제는 아마 금리 하락기, 예,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계속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 마치 긴축은 끝났다, 이제는 인하 시작이다라는 선포를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평론가님 말씀이나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1월은 동결, 3월 베이비 스텝, 5월 동결, 6월 빅 스텝, 그다음에 동결, 9월, 10월, 12월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해서 총 1.25 내리는 걸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어제 제가 재봤던 거랑은 굉장히 확률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네. 우선은 5.75가 날라갔고요. 5.75의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고요. 지금 그다음에 5.5니까 예, 올릴 가능성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전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시장은 1.25 내릴 거라고 5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확률이 강화됐습니다.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 그것도 하나. 또 하나는 좀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거 이거 좀 약간 예외적인 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을 평소보다 좀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낌은 나는 오늘 저기 점도표로 다 얘기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이 난 있었어요. 다 보여줬다. 예, 보여준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자회견이 한 55분 정도 좀 넘었었는데 예. 오늘은 기자회견 한 40분 정도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짧았네요. 예,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조 전환에 대해서 보여준 부분이 지금 시장을 아주 열광시킨 것 같습니다.